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인 코사인 법칙부터 얘기를 해보면 사인 법칙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과 같다. 여기서 대문자 ABC는 삼각형의 세 각들이고, 그치? 소문자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인데 이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는 무슨 관련이 있더라?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같은 문자로 쓰죠. 그래서 A라는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소문자 A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문자 R, 요거는 제호야 뭐지?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지금 요 그림처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접하는 요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대문자 R로 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규칙이 성립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요 그림에서 우리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A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옆으로 질질질질질 끌어가지고 A를 여기까지 갖고 와요. 여기까지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A 프라임 이렇게 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런 다음에 A 프라임에서 C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아까 전에 A라는 각의 크기랑 지금 옮겨진 A 프라임에 있는 요 각의 크기랑 각의 크기가 어떨까?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우리 이걸 무슨 각이라고 부르더라?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원주각. 여기 지금 이렇게 호가 있잖아. 이 호의 양 끝에서 원의 중심까지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근데 호의 양 끝에서 원의 중심 말고 원 위에 다른 점에 이렇게 연결된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원주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릴 수 있지만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면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이 중심각 크기의 정확히 절반이다 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크기가 세타라는 게 포인트야. 그럼 얘를 여기다 옮겨줬을 때 좋은 점이 뭐냐? 아까 전에 ABC라는 삼각형은 그냥 예각삼각형이었잖아요. 근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주는 순간 A'BC라는 삼각형은 얘 하나 이제 무슨 삼각형이 됐을까? 이거는 딱 봐도 직각삼각형이죠. 그쵸? 그래서 원의 지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름의 양 끝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 연결하면 무조건 90도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빨간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2R이잖아. 그치? 원의 지름이니까. 그럼 이 빨간 삼각형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sin A 프라임이 2R분의 소문자 A,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병준이 알겠니? 근데 A 프라임이나 A나 크기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죠. 그쵸? 그래서 sin A가 2R분의 A가 되고요. 그러면 자리 이렇게 바꿔주면은 2R은 sin A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런 방식으로 B도 C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 법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주로 사용하냐면 A, 대문자 A, B, 소문자 B 이렇게 서로 이제 마주보는 두 쌍의 각과 변이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이것만 몰라 이럴 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럴 때 사인 법칙 딱 쓰면 바로 나오겠죠. 그죠? 사인 법칙 중에 요 부분을 갖다 쓰면 되겠지. 2A분의 A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요걸 딱 갖다 쓰면은 요거 하나만 모르니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요런 상황에 쓰거나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 R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사인 법칙이고요. 사인 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1번으로 가서, 자, 예제 1번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것들을 좀 볼게요. 저기 3분의 파이가 보이는데 3분의 파이 양옆에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지, 병준아?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뭔 삼각형이 될까? 그치, 요거는 정삼각형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말해준 것 중에서
sin APC 그러니까 요각에 대한 sin 값이 3분의 2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가 14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봐야 될까요? 형진이라면 어떻게 조합을 할래? 어디? 문자로 뭐라고 잡을까? 응? 알파 베타? 자, 그러면 여기 A, B의 길이를 알파로 잡고 여기의 길이를 베타로 잡을까? 그 다음에 그치. 요 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가 14라 그랬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또? 지금 거의 다 한 거예요. 지금 봐봐. 형진이가 지금 알파라고 잡으라 그런 이 알파가 이 원의 반지름 아닌가? 그치? 그럼 우리가 이 원 안에 있는 APC에서 삼각형 APC에서 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잖아. 그죠? 요 세타를 기준으로 세타하고 지금 요 삼각형 APC에서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 요거잖아. 그치? 근데 요 변의 길이는 베타랑 어떨까? 같죠? 이거 정삼각형이었으니까. 근데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삼각형 APC에서 사인 세타분의 베타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2얼인데 얼이 알파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2알파인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근데 이 사인 세타가 이 세타가 문제에서 말한 요각인 거니까 그치? 사인 세타가 3분의 2란 얘기야. 그치? 그럼 양변에다가 3분의 2 곱하면은 얘 날라가고요. 여기에 3분의 2가 이렇게 곱해지겠네. 그러면 베타가 3분의 4 알파가 되겠고요. 그럼 베타가 3분의 4 알파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버릴까?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라는 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버릴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알파 더하기 3분의 4 알파가 7이 되겠지요. 그죠? 그럼 양변에 3 곱하면은 7 알파가 21 되는 거니까 알파가 3이죠. 알파가 3이면 베타가 4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 값이 구해졌으면 그러면 이제 요 빨간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끝나는 건데 재호야 이거 정삼각형이잖아.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 4 곱하기 4 곱하기 그럼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공식을 까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넓이를 못 구하면 곤란하죠. 그죠?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반으로 쪼개서 구해야 돼. 반으로 쪼개서 특수삼각형 이용해서 풀어도 되죠. 그쵸? 근데 반으로 쪼개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도 있죠. 공식 몰라도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말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뭐 요 변의 길이가 A고 요 변의 길이가 B고 중간에 끼어있는 각이 세타면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 구하잖아. 그치? 그럼 정삼각형에도 당연히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러면 정삼각형에서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베타가 4니까 여기가 4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4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고요. 뭐 정삼각형은 자주 나오니까 공식으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4분의 루트 3 a제곱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한 변을 a라고 했을 때. 그치? 이렇게 구해도 되고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반 쪼개가지고 1대 1대 루트 3대 2 이용해가지고 풀어도 되고 방법은 많죠. 답은 3번이겠고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요거 한번 해볼까? 1번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1번
조금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오랜만이라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고민해보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자, 1번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 요것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되는데 지금 이 사각형에서 B가 90도잖아요. B가 90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AC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만 90도인 게 아니라 반대쪽도 90도죠. 그러면 이때 이 사각형 ABCD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다가 성립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180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거랑 이거랑 더한 것도 18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인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고요.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데 얘처럼 90도가 보인다면은 그 90도랑 마주보고 있는 빗변 AC가 그 원의 뭘까? 지름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AC의 딱 중간을 찍어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그 원이 정확하게 요 ABCD를 딱 이렇게 ABCD가 딱 만나는 요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보너스로 뭘 알 수 있냐면 요게 3이고 요게 4니까 AC의 길이가 5일 거 아니야. 그 5가 이 원의 뭐다? 지름이다. 그러면 반지름 R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다. 그치? 요거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끝났죠. 그 상황에서 지금 요 삼각형이 이 원에 내접을 하고 있잖아. 그치? 이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면 사인 A분의 BD 요것이 이 얼과 같으니까 얘가 5랑 같아야 되죠. 근데 사인 A의 값이 지금 6분의 5라 그랬기 때문에 양변에 6분의 5 곱해주면은 여기다 6분의 5 곱하라는 얘기니까 6분의 25 3번이 답이 되겠다. 그치? 이거요? 지금 이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원이 이 원이잖아. 그죠?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아까 2분의 5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2얼 자리인데 2얼의 값이 5인 거죠. 그죠? 자, 이게 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2번 문제는 그림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루트 2라는 변이 있고요. 2루트 2라는 변이 있고, 얘랑 마주보는 각이 A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라는 변이 있고, 얘랑 마주보는 각이 4분의 파이잖아.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 중에 하나만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은 A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 사인 값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상황을 딱 보고 아 그럼 사인 A분의 2 루트 2가 자 사인 4분의 파이분의 4하고 같구나 라고 쓰시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사인 A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자로 곱하면은 얘가 2분의 루트 2잖아. 그럼 2 되겠죠? 2가 4 사인 A가 돼가지고 사인 A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딱 봐도 A는 예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A는 몇 도일까? 30도. 그러니까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구해졌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나머지 한 각도 구해진 거예요. 그쵸? 재우야, 요 각은 뭘까, 호도법으로? 호도법으로? (12분의) 18이요? 아니 그냥 100파이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고 6분의 파이 빼면 되잖아. 얼마까? 12분의 7파이지. 12분의 7파이. 그래서 요 C가 12분의 7파인데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코사인 2c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2배 하면은 6분의 7파이 구하는 거죠. 코사인 6분의 7파이. 자, 재우가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 거야? 코사인 6분의 7파이. 파이로 파이 더하기 그렇지. 각변환하면 되겠죠?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각변환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인데 이게 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그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약간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조금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가볼게요.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이란 삼각형 ABC에서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와 각 하나에 대해서 성립하는 규칙이죠. 그죠? 성립하는 공식인데, 자, 이 코사인 법칙도 왜 성립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코사인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 하나 내리면 돼. 이렇게 수선 하나 내리면 이 수선에서 이제 내가 A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얘 하나, 요 변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요거. 요 각하고 요 빗변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사인 사인 B분의 사인 B분의 얘가 코사인 A랑 같은 거잖아. 사인 A분의 아이, B 코사인 A입니다. 그죠? B 코사인 A입니다. 여기가. 그지? 그래야지 요거 분의 요거 했을 때 코사인 A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요거 분의 요거 하면 코사인 A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가 B 코사인 A면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밑변 전체가 C니까 C 마이너스 B 코사인 A 요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같이 두 직각삼각형이 변 하나를 두고 이렇게 등을 대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요 점을 H라고 했을 때 자, CH가 가운데 있는 요 변의 제곱을 양쪽에서 각각 표현할 수 있죠. 왼쪽 삼각형에서는 CH의 제곱이 뭐랑 같겠니? B제곱 빼기 B제곱 코사인 제곱 A 요거랑 같겠지, 그치?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도 요거의 제곱이 그럼 뭐랑 같냐? 그러면 얘는 A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쵸? 그래서 C-B 코사인 A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가 같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그거를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제곱 A는 A제곱 마이너스 자 전개하면 C제곱 플러스 2BC 코사인 A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제곱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날라갑니다. 이거 B제곱 코사인 제곱 A 날라가요. 날라가고 남아있는 거를 부호를 예쁘게 맞추면 누굴 기준으로 맞출까? A를 기준으로 맞추면 되겠네. 여기 A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넘겨.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공식이고 일단 헷갈리지 않고 잘 외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볼 때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때는 세 개잖아. A, B, C 세 개니까 혼자 움직이는 애랑 둘이 세트로 움직이는 애랑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A제곱이면 얘가 혼자 움직이는 애고 요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랑 같다. 그럼 얘네는 같이 움직이는 애고 그럼 마이너스 2BC 같이 움직이는 애 마지막에 혼자 움직이는 애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안 헷갈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앞에 시작하는 문자가 바뀌면 뒤에도 쫙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이다. 그러면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아, 근데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면 좋을까요? 아까 사인 법칙은 그 각 두 개랑 변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만 모를 때 이럴 때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쓰면 좋다 그랬고 혹은 그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나와 있을 때 사인 법칙 쓰면 좋다 그랬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면 좋을까? 이 공식에 등장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소문자 A, B, C하고 각이 하나 있어. 요 네 개 중에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얘만 몰라?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변 세 개하고 각 하나 중에 한 개만 모를 때. 그지? 고를 때 쓰시면 되고, 또는 어떨 때도 쓸 수 있냐면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A, B, C라는 세 변의 길이를 정확히 몰라도 비율만 알면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요 각 하나 바로 나오죠. 그죠? 어차피 우리는 코사인 A니까 삼각 B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A, B, C의 정확한 길이를 몰라도 비율만 알아도 코사인 법칙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으로 가서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서준이가 한번 해볼까?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Q라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를 A로 잡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 밑에가 뭐가 될까?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어. 그치? 여기를 A로 잡으면 여기는 2A가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QC도 A가 되지 않을까? 그죠? QC가 A가 되면 BQ가 2A가 되겠고, 그러면 AD 같은 데는 뭐예요? AD. AD. 3A. 그럼 이쪽도 3A. 그럼 이 안에 있는 변들도 다 우리 피타고라스 돌리면 나오지 않을까? PD는 뭘까? PD? (10A) 여기를 10A 제곱이라고 할 거야? 이걸 제곱한 게 10A 제곱이지. 루트 10A라고 말해야지. 그러면은 여기 반대쪽에 DQ도 루트 10A.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PQ는 뭘까요? PQ는 2루트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변의 길이를 한 문자로 다 표현을 했죠. 근데 문제에서 삼각형 PQD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이거 라지 R 이게 5라는 건데, 이거를 활용하려면 사인 값 하나를 알아야 되죠. 이 PQD라는 삼각형의 사인 값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인 값을 여기 A 빼먹었네. 루트 2A. 자, 이 PQD라는 삼각형의 사인 값을 지금 바로 찾을 순 없고 뭘 먼저 찾아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는 PQD라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아는 거잖아. 그지, 서준아? 그럼 내가 요 각 하나, 요 D를 세타라고 놓을게요. 얘를 세타라고 놓고 코사인 세타를, 자,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장에서는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야 라고 했잖아. 이 식을 코사인 A는으로 정리할 수도 있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일단 분모요 깔고 B제곱 C제곱 더한 다음에 A제곱 뺀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모양으로 이 그림에 요 빨간 삼각형에다 적용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자, 그럼 분모에 뭘 깔까? 세타랑 마주보는 애 있지. 얘가 혼자 움직이는 변이고요. 나머지 두 변 있지. 얘가 같이 움직이는 변이야. 그러면은 이 공식에서는 A가 혼자 움직이는 애고 BC가 같이 움직이는 애잖아. 그럼 저기다 적용시키면은 BC 자리가 루트 10A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치. 맞아요. 20A 제곱, 분모가 20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A 제곱 플러스 또 10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얘 제곱이니까 뭐야? 8A 제곱 되는 거야. 그치? 어차피 A 제곱 다 지워지겠죠. 다 지워지고 남는 거 20분의 12니까 5분의 3이 남습니다. 그치?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그럼 우리는 코사인이 아니라 뭐가 궁금했더라? 사인이 궁금해. 그치? 요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인 세타로 바꾸면 코사인이 5분의 3이면 사인은 당연히 뭐예요? 5분의 4지. 부호도 당연히 플러스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사인 값이 5분의 4고 걔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 2 루트 2a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쓰자. 자, 삼각형 P, Q, D에서 사인 세타분의 그거랑 마주보고 있는 변 2 루트 2a 했을 때 그것이 이제 2r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왜 저번에 반지름이 5라 그랬으니까 이게 10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양변에 사인 세타 곱해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사인 세타 5분의 4였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8 되겠죠. 8. 그럼 2 루트 2a가 8이니까 a 자체가 2 루트 2란 얘기 아닌가? 그쵸? 그래서 a 값이 나왔고 한 변의 길이는 그랬는데 한 변 3a였잖아. 근데 a가 2 루트 2야. 그럼 한 변의 길이 뭐가 된다? 6 루트 2가 된다.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잘 활용해주면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서 3번 문제.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3번. 53쪽에 3번. 야, 나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좀 풀어봐. 자, 3번 해봅시다. 우선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구나. 요 변은 이제 소문자 C라고 한다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C제곱은 16 더하기 25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3분의 1이 코사인 3분의 파이면은 2분의 1이죠. 그쵸? 요거 이렇게 지워지니까 그럼 요게 21이 되니까 C가 루트 21이다. 자,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이제 루트 21이라고 나왔으면 그 다음 우리의 목표는 외접원의 넓이, 그러니까 라지 R을 찾아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사인 3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잖아. 요거 분의 얘랑 마주보는 변 루트 21 하면 그게 2R과 같아야 되잖아. 그치? 요렇게. 양변에다가 얘를 곱해요. 양변에 얘를 곱하면은 요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럼 루트 21이 곧 루트 3R 이렇게 되잖아. 그럼 서준아, R이 얼마야? 7. 루트 7. 그치? 그러므로 이 원의 넓이는 7파이 3번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혹은 이제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게 60도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 하나 내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리면은 이 삼각형이 특수삼각형 아닌가요?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2라는 게 한눈에 보이고 여기 길이도 2 루트 3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니까 나머지 요 변의 길이 3인 거니까 3하고 2 루트 3 가지고 피타고라스 돌려도 바로 루트 21 나옵니다. 그쵸? 뭐 코사인 법칙을 써도 괜찮고 수선을 하나 내려가지고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아무튼 마지막에 사인 법칙을 써서 답은 3번이다. 내려가 볼게요.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그림에서 BC 코사인 B의 값은 그랬습니다. BC 코사인 B의 값은 그러면 얘는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코사인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아까 앞장에서 문제 풀면서 설명했던 것 중에 지금 얘처럼 재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아까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가운데 우선 직각 분산. 원에 내접하면 무조건 직각이 있나요? 직각이 있으면 지름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거랑 관계없이 일단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이각하고 이각 있잖아? 이게
합해서 180. 그쵸? 이게 뭐 한쪽이 90이 된다면 그놈의 대각선이 지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90도일 때 얘기고 90도랑 관계없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항상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 돼요. 그럼 지금 나는 코사인 B가 궁금하니까 B라는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세타. 그러면 자동으로 요 반대편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요. 그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 다음에 BC하고 CD, 여기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변의 길이를 그냥 A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A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요 빨간 선은 왼쪽 삼각형에서도 한 변이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한 변이잖아, 그치?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빨간 선 AC의 제곱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얘하나 AC의 제곱을 요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가요? 너는 지금 코사인 법칙은 알고 수업을 듣니? 근데 뭐지? 아, 기억이 났니? 기억이 났어? 그럼 똑같은 그 AC의 제곱을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4 아니야.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죠? 이렇게 표현되는 건. 근데 이게 둘 다 지금 AC의 제곱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둘이. 그치? 그리고 A제곱은 바로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민정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랑 같은가요? 각변환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이사분면이잖아.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자 결국 위에 거는 9 마이너스 6a 코사인 세타만 남고요. 밑에 거는 4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가 남습니다. 그쵸? 맞죠? 요 놈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A 있다. A 빠졌다. 이렇게 4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5가 10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A 코사인 세타가 결국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지? A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이렇게 됐는데 근데 보세요. 요 A라는 변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BC를 A로 잡아놨었잖아. 그치? BC를 A로 잡아놨었으니까 요게 결국 BC인 거고요. 선분 BC. 그 다음에 세타라는 각이 각 B현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A 코사인 세타가 결국은 BC 코사인 B 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쵸? 그럼 문제에서 지금 BC 코사인 B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온 거예요. 2분의 1이라고 1번. 그치? 요렇게 푸시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관련해 가지고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해 보는 건데 어떤 삼각형이 뭐 직각삼각형인지 뭐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변의 길이 사이에 식이 하나 필요해. 그래가지고 세 변의 길이
A, B, C에 대한 식을 막 정리를 해봤더니 마지막에 B제곱은 C제곱이랑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치? 또 막 열심히 정리해봤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형진아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고. 이런 식으로 소문자 ABC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ABC에 대한 식을 정리해보면 걔가 무슨 삼각형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인 그 ABC로 정리하기 위해서 자, 사인 법칙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활용을 해주고요. 아까 앞서 얘기한 사인 법칙과 똑같은 건데 이제 문제에서 sin A가 등장하면 2R분의 A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문자 A가 그 등장할 수 있도록,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문자 B, 소문자 C가 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활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하고 같다라는 비례식의 형태로 활용해주거나 자, 이렇게 바꿔서 사인 법칙을 활용해주면 되고 코사인 법칙은 아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자, 이렇게 코사인 A는으로 정리해가지고 요거를 각각 요것들 자리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잘 정리하면 소문자 ABC에 대한 식이 나온다 이거죠. 그걸 보고 무슨 삼각형인지 찾아봐 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선분 BC가 2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생각하기 헷갈리니까 선분 BC는 그냥 소문자 A라고 바로 바꾸세요. 소문자 A가 2라는 거고 그 다음에 sin C 더하기 sin B 코사인 B 플러스 C인데 얘하나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B 플러스 C 같은 거 요런 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이게 삼각형의 두 각의 합이잖아, 그치?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180 빼기 A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180이 파이니까 우리는 요렇게 두 각의 합이 나오면 요거를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그럼 민정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니까 각변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식이 이렇게 돼요. 사인 C 빼기 사인 B 코사인 A는 0 이렇게 돼. 그치? 그럼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살짝 바꿔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형진아 옆에서 배웠던 거 써볼게. 사인 C 자리에는 뭘 넣으라고 배웠어? 사인 C 자리에는 뭘 넣으라고 배웠어? 2R분의 C를 집어넣으라고 배웠지, 그치? 그래서 자, 사인 C 자리에는 2R분의 C를 집어넣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사인 B 자리에는 2R분의 B를 집어넣을 거고요. 코사인 A 자리에는 뭐 넣을까? 불러봐, 영준아. 2BC분의 코사인 왜 들어가 거기에? 코사인 A는 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2R 지워지고요. 여기 B 하나 지워지고요. 양변에 EC를 곱할게요. 양변에 EC를 곱하면 EC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고 C제곱 넘어가고 A제곱 넘어갈게. 그럼 C제곱 플러스 A제곱은 B제곱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직각삼각형이네.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대충 그려요. B가 빗변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B, 아니 C 이렇게 써볼게.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인데 근데 나 조건에서 3sin A가 sin B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바꿔. 이것도 sin A 자리를 2R분의 A로 바꾸고요. 여기를 2R분의 B로 바꾸면 어차피 밑에 건 지워지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A 대 B가 1 대 3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A 대 B가 1 대 3.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1에 해당되는데 요 변의 길이가 3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아까 하나 알려줬잖아. 이거 소문자 A가 2라고 알려줬잖아.
그치? 소문자 A가 2라고 알려줬으니까 요거의 실제 길이가 지금 2였던 거죠. 요 A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그러면 여기의 실제 길이가 3배니까 6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비율상 2루트 2였을 거고 거기다 3배 하면 되는 거니까 6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는 그냥 곱하면 되겠다. 그죠? 답이 없네. 뭐가 틀렸니? 3A는 2 BA가 2 B가 빗변이고 뭐 틀렸죠? A를 3개 했어요. 어떤 거? A를 3개 했어요. 어? A를 2개 하나 3개 했어요. A, B를 이거 1대 3 아닌가? 하는데 4루트야. 어디가? 여기가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고 A가 BC, A가 2고 여기 대 B가 루트가 아니라 어 루트가 아니라 여기가 그치 요거랑 요거가 3배였구나 그지? 야, 요 비율에 비해서 길이는 2배였구나. 여기 3배를 버렸네. 여기다 2배 하는 거니까 4루트가 맞죠 그죠? 4루트 그치? 그래서 답은 4루트이겠네 그치? 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된다. 자 내려가서 5번도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소문자 ABC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걔가 무슨 삼각형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식에서는 이거 다 2열분의 A, 2열분의 B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차피 이 열은 다 지워질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는 당연히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에서는 우선 그 선분들을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얘가 소문자 B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소문자 C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B 하고 여기 코사인 법칙 하면은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이쪽은 C 하고 자, 요 코사인 법칙 하면은 2AC에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BB 한번 지우고요. CC 한번 지우면 분모가 똑같아졌어요. 얘도 지워. 이렇게. 그럼 이제 얘만 남았는데 요거랑 요것만 남았는데 그럼 양변에 똑같이 A제곱 있으니까 A제곱도 날릴 수 있잖아. 이렇게. A제곱도 날려. 그죠? 남은 거 잘 이항시키면은 결국은 B랑 C가 똑같다는 게 결론 아닐까? 그치?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요렇게 생겨서 여기 빗변이 지금 A인 거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얘네들이 지금 똑같은 거고 문제에서 A, B가 4라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소문자 C가 4란 얘기잖아요. 요게 4란 얘기야 지금 요게 4. 그럼 요게 4면 얘도 4고 요거는 4루트 2가 되겠지. 그치? 근데 그 4루트 2가 지금 90도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게 90도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그리면 아까도 말했죠? 직각삼각형이 떴다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여기가 그 원의 중심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원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이 4루트 2의 절반 2루트 2를 반지름으로 갖겠죠. 오케이? 그래서 넓이는 8파이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한번 가볼게요. 6번. 6번에서도 정리를 해보자. 형진아, 첫 번째 식을 어떻게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여기다 막 다짜고짜 막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 식이 좀 복잡해지겠죠? 그치? 어떻게 가는 게 현명할까? 사인 제곱 B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그쵸? 그 말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하는 거랑 같죠, 그쵸? 그래서 요거 사인 제곱 C가 이 넘어가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가 되는 거니까 요게 사인 제곱 B로 바뀌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재우야, 결국 이거는 소문자 B와 소문자 C가 어떻다? 이 식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소문자 B랑 소문자 C가 어떻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까? 같다는 걸 말해주고 싶겠죠, 그쵸? 그래서 B하고 C가 똑같아요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둔각삼각형 ABC라고 했죠. 둔각삼각형. 근데 얘들아, 둔각삼각형이면은 지금 둔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잖아.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게 둔각삼각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각이 둔각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둔각이고 요 변과 요 변이 같은, 그치? 그런 이등변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C인 거니까 나머지 제일 긴 변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마주보는 데가 이렇게 생긴 지금 자 이런 삼각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라지 R이죠. 라지 R이 선분 BC, 선분 BC면은 소문자 A잖아. 그러니까 이 라지 R이 지금 소문자 A하고 같아요 라는 정보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정보를 활용하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그죠?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소문자 A가 등장하도록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요 각을 기준으로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A분의 소문자 A가 이 얼인데 방금 A와 얼은 같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A랑 얼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인 A가 2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사인 A가 2분의 1이라 그래가지고 아 A가 30도구나 그럼 되겠어? 우리는 이미 그림으로 확인했잖아. A는 무조건 둔각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사인 값이 2분의 1인 둔각은 민정아 몇 도일까? 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기본각이 30도죠. 근데 30도랑 120도랑이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민정아 사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지? 그럼 2분의 1하고 만나는 지점이 여기서 한번 생기고 여기서 한번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 길이가 30도면은 요만큼이 30도에 해당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20도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150도가 나와야죠. 150도. 맞죠? 그래서 지금 저 각 A는 150도입니다. 여기가 150도면은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각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 15도씩이겠네. 15도. 그치? 그래서 15도가 지금 답인데 15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니까 15도 12분의 파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여기는 넓이에 대한 내용인데 자, 아까 전에 살짝 얘기했던 삼각형의 넓이부터 얘기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한 다음에 뭐 AB 그 다음에 sin C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C라는 각은 이 앞에 있는 두 변에 끼인 각일 때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지? 두 변이 A, B라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각 C가 끼어 있게 되잖아. 그래서 A, B, sin C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있는 거를 형진아 B, C로 바꾸면 뒤에는 뭐가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항상 A, B, C가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이런 모양이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에서 보너스로 찾을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병준아 얘는 뭘까? 평행사변형 그린 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세타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게요? 그렇지. 2분의 1만 떼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평행사변형이란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두 개가 붙어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AB sin 세타였다면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얘만 싹 버리면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이 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요렇게 생긴 뭐 이런 거 우리 그냥 뭐 일반 사각형 이렇게 부르죠. 사다리꼴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각형. 형진아, 이런 그냥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내가 왜 자꾸 너한테 질문하는 거 같니? 한두 번 불렀으면 고마해야지. 넓이 어떻게 구해 이거? 주어진 조건은 자, 이쪽 대각선이랑 이쪽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각도가 주어져 있다. 만약에 이쪽 대각선이 P, 이쪽 대각선이 Q, 중간에 각도가 세타. 얘 넓이 어떻게 구할까? 2분의 1 PQ sin 세타 이렇게 구하죠. 왜 이렇게 구할까? 맞아. 이 Q하고 길이가 똑같으면서 평행한 선분을 여기다 하나 붙이고요. 또 길이가 똑같으면서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붙이고요. 또 P하고 길이가 똑같으면서 평행한 선분을 이쪽에 붙이고요. 아래쪽에다가도 하나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이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그 거대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아까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 이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겉에 있는 이만한 애의 넓이가 PQ sin 세타가 된단 말이야. 그쵸? 요 세타가 결국 요 세타랑 같을 테니까.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의 넓이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반으로 다시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2분의 1 PQ sin 세타가 이렇게 생긴 일반 사각형의 넓이 공식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 넓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예제 4번. 자, 예제 4번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림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ACD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S2가 루트 3이다 그랬네요. 그러면 AC의 제곱을 구하시오 그랬어. 이거 뭐 알려준 게 여기 60도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요쪽 삼각형부터 여기가 제일 짧은 변이잖아. 여기가 제일 짧은 변이니까 얘를 A라고 잡으면 출발할까요? 얘를 A라고 잡으면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가 루트 3A가 되고 그지?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2A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어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고 이렇게 되겠어. 그리고 그림을 잘 보면 A, B, C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이 각도 알잖아요. 이만큼. 이거 얘 하나 몇 도일까? 서준아 몇 도일까? 그치? 여기는 60도라고 직접 써있고 옆에 거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빨간 값 120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 ABC의 넓이 이게 지금 S1인데 S1을 그대로 넓이 공식으로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 한 다음에 자, 양 옆에 두 변의 길이 2A랑 A 곱해주고 중간에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이니까 사인 120 그럼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S1입니다. 이게 S1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ACD로 가면 자, 이 위에 붙어있는 요 녀석인데 병준아 여기서 이 각도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 이게 몇 도예요? 150이죠. 그죠? 90 더하기 60이니까 150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의 넓이는 S2라고 불렀고 2분의 1에 양옆에 두 변 루트 3A 곱하기 A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S1과 S2가 A에 대한 식으로 금방 나오고요. 그럼 S1에서 S2를 뺀 게 루트 3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빼면 재우야 뭐야? 이렇게 빼면 뭐예요? 이렇게 빼면 4분의 루트 3 A제곱. 근데 그 값이 문제에서 루트 3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결국 A제곱이 4란 얘기죠. 그죠? A제곱이 4. 음수는 아닐 테니까 A는 2라고 볼 수 있겠네. A는 2. 자, 그럼 이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왔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왔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AC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죠. 어떻게 구할까요, 형제나? 이걸 좀 써놓고 시작할까?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 구할 건가요? 위에 걸로 구할 건가요? 그럼 요거가 밑에 게 편하지 않나? 요게 A가 지금 2라고 나왔으니까 요게 4고 요게 2잖아. 그리고 각이 120도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AC의 제곱을 자, 아래에 있는 빨간 삼각형에서 구한다면 불러주세요.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20. 코사인 120이면 마이너스 코사인 6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죠? 그럼 요거 플러스로 바뀌고 하나 날라가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얼마일까 이거? 28이 되겠네. 28. 자, 그러면 요게 28이니까 AC의 제곱 답이죠. 그대로.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7번, 8번 있는데요. 7번부터 풀어보는데 이거 아마 풀어봤던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야,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들한테도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중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지. 자, 하지만 원리만 파악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7번 답 한번 찾아봐. 이거를 이제 AP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막 다른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풀려 그러면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A가 120도잖아요. 이 A가 120도라면 그 A를 반반 자른 요 점 하나가 지금 60도란 말이죠. 그러면 60도와 120도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코사인 60, 아니 사인 60과 사인 120이 똑같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AP의 길이, 내가 궁금한 AP의 길이 요거를 뭐 A라고 잡았을 때 자, 넓이로 푸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페이지에 등장한 이유는 넓이를 이용해서 풀라고 이 페이지에 나온 거야. 자,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왼쪽 삼각형 ABP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 APC 이렇게 두 개의 합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아까 배운 공식 그대로 써봐요. 2분의 1 곱하기 양옆에 두 변 4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20 이게 전체 넓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삼각형 써봐요. 2분의 1 곱하기 양옆에 두 변 4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60도 플러스 오른쪽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써지거든. 근데 여기서 바로 사인 120이랑 사인 60이랑 사인 60 바로 컷하면 되잖아. 그지? 똑같은 거니까 날려버려.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도 날려버려. 그냥 날려버리면 남은 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8은 4A 더하기 2A니까 6A. 그러면 A는 3분의 4. 끝났네? 4번 이렇게. 그치? 넓이로 푸는 거야. 넓이로. 근데 넓이로 푼다라는 생각만 하면은 쉬운데 넓이로 푼다는 생각을 미처 못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단원에 나온 거다. 그래서 120도를 땡땡 잘라놓은 요 놈에 대한 문제는 넓이로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 풀어볼게요. 8번. 자, 8번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여기서 BC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는 그랬네. 그러면 일단 요 비율이 이제 3대 2라 그랬으니까 요거 길이 우리 구해놓을 수 있죠. 자, 요만큼의 길이. 재우야, 전체 길이가 3인데 그거를 3대 2로 쪼갰지. 그럼 여기 3에 해당되는 길이는 얼마일까? 그렇죠. 5분의 9지. 5분의 9. 전체 길이 곱하기 5분의 3 하는 거죠. 그죠? 3대 2로 쪼갤 때는 5분의 3. 자, 그럼 요 뭐 옆에 길이도 뭐 5분의 6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삼각형이 요 ABP잖아. 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한데 지금 요 변의 길이 알고 요 변의 길이 아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만 알면 되잖아. 그치? 사인 B만 알면 풀리는 거죠. 그쵸? 얘하나 사인 B가 궁금한데 사인 B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뭘 찾으면 될까? 이 사인 B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인 B를 이용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9 곱하기 사인 B 하면 이제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답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인 B의 값을 찾기 위해서 뭘 먼저 찾아야 되겠어? 이 B라는 각이 얘만 쓰고 있는 각이 아니잖아. 그지? 이 B라는 각은 어느 삼각형에도 포함됐냐면 ABC라는 전체 삼각형에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건 코사인 법칙으로 먼저 가야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B를 먼저 찾으면 그 코사인 B를 이용해서 사인 B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요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준이가 한번 불러볼까? 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B는 뭘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우리 지금 큰 거에서 보고 있어. 이거에서 요거 분의 순서대로 해. 2, 3 했으니까 4 더하기 9 빼기 7. 그치? 루트 7제곱 7.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12분의 6인가? 그죠? 그럼 2분의 1이네요. 코사인 B가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B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각이 몇 도였다는 거야? 얘 각이잖아 지금. 그치? 이거 몇 도일까? 60도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가 60도면은 사인 B 요건 얼마였을까? 2분의 루트 3이었겠지. 그래서 요거 날라가고요. 2분의 루트 3 들어가니까 10분의 9 루트 3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다. 5번.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1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거기서 한 페이지에 4번 문제 있죠? 첫 번째 페이지에 4번 58페이지에 4번이랑 59페이지에 8번인가? 이렇게 두 문제만 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레벨 1입니다. 레벨 1에 있는 4번 문제는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부채꼴 OAB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게 질문인데 우선 지금 주어진 게 여기 3 주어져 있고 여기 루트 2 주어져 있고 여기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삼각형 PAB에서 요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죠. 요거 그죠? 요 AB라는 변 그지? 요 변을 뭐 P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P의 길이를 구해보자. 코사인 법칙 하면 되는 거니까 P제곱은 3제곱 더하기 2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자 코사인 4분의 3파이입니다. 병준아 4분의 3파이가 얼마지? 뭐라고요? 맞나요?
그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2사분면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예요. 그리고 2분의 루트 2라는 거는 루트 2 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부호 바꿔주시고 이렇게. 그러면은 p제곱은 9, 1, 11에다가 6 더하니까 17이네. 그치? 17. 그래서 p가 루트 17이야. 자, p가 루트 17이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재우야, 우리는 부채꼴 요 OAB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 부채꼴이 등장을 했다는 거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딴만한 원을 그리면 이딴만한 원에 지금 이 PAB라는 삼각형이 지금 내접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나는 이만한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궁금한 거잖아.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이 궁금한 건데 지금 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고 그거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루트 17인 걸 알지? 뭐 쓰면 끝나겠어? 사인 법칙 쓰면 돼.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 R 찾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자, 걔랑 마주보는 변이 루트 17인 거 구했으니까 요거 분의 루트 17은 2R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사인 3분의 4파이는 2분의 루트 2잖아. 2분의 루트 2니까 자, 곱해요. 여기다 2분의 루트 2 곱해요. 그러면은 루트 2R이 루트 17이 되는 거니까 R은 루트 2분의 루트 17. 유리화시켜서 답은 2분의 루트 34,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레벨 1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요거까지만 풀고 마칠게요. 자, 요 문제는 주어진 조건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 삼각형의 세변에 뭘 알려준 거다? 길이의 비율을 알려준 거죠. 그쵸? 길이의 비율이야. 지금 분모에 있는 5, 6, 4 이것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비율이야. 그래서 A라는 변이 뭐 5K, B라는 변이 6K, C라는 변이 4K 이런 식으로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지금 짜라락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15루트 7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K를 찾으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무엇을 쓰는 게 제일 편할까요? 코사인 법칙? 물론 그런 걸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렇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죠. 헤론의 공식, 그치? 병준이 기억나니? 민정이 기억나니? 헤론의 공식? 서준이 기억나? 예안이 기억나?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 기억나냐고요? 우리가 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그때 자 소문자 S를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면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루트 S괄호 S 빼기 A괄호 S 빼기 B괄호 S 빼기 C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헤론의 공식이죠. 그래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때는 헤론의 공식이 편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가지고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헤론의 공식을 쓸 거면 얘부터 찾아 놓는 거야. 자, 소문자 S는 2분의 한 다음에 셋이 더해. 5K 더하기 6K 더하기 4K 이렇게 더하면은 2분의 15K가 됩니다. 2분의 15K.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일단 방금 찾은 S 하나 그대로 쓰시고 2분의 15K.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에서 하나씩 빼. 여기서 A 뺀 거 하나 쓰고 여기서 B 뺀 거 하나 쓰고 여기서 C 뺀 거 하나 쓰고 그래서 하나씩 빼가지고 곱하시면 돼요. 그럼 2분의 15K에서 5K 빼면 2분의 5K죠. 그 다음에 2분의 15K에서 6K를 빼면 2분의 3K가 되고요. 2분의 15K에서 4K를 빼면 2분의 7K가 됩니다. 자, 요것을 다 계산하면 이게 넓이인데 우선 2가 4개 보이고
k가 4개 보이니까 루트 밖에 4분의 k제곱이 빠질 거예요. 그죠? 루트 밖에 4분의 k제곱이 빠질 거고 루트 안에 1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7이 있는데 이거 5 곱하기 3 해가지고 요 15랑 같이 밖으로 나오면 되잖아. 그치? 15가 2개 있으니까. 그래서 4분의 15 하고 루트 7 그리고 k제곱 요렇게 완성이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15 루트 7이라 그랬기 때문에 얘가 15 루트 7이랑 같아요. 그럼 k제곱이 4네. 그치? k제곱이 4니까 k는 2가 되는 거고요. k가 2면은 자 얘네 셋이 더한 게 지금 15k죠? 15k. 근데 k가 2니까 둘레 길이는 3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헤론의 공식,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찾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59쪽까지 우리 이제 목요일이랑 토요일 날은 방학이잖아요. 방학. 그래서 수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59쪽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구교재 방학 끝난 다음에 이제 질문 받아줄 테니까 우리가 저번에 구교재 숙제 나간 데가 43까지였는데 43까지 다 푼 사람 있나요? 재우 다 풀었니?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더 추가 안 할 테니까 이제 방학 지나고 나면은 이거 뭐 따라잡으려고 하면 따라잡을 시간이 없어요. 할 게 계속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는 본 수업도 없고 특강도 없으니까 방학 동안 이거 최대한 따라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만 잘 해서 옵시다. 그리고 내일 특강 있고요. 내일 특강 있고 다음 주는 월요일은 특강이 없습니다. 월요일은 특강이 없고 화요일 날 특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 하고 나면 그 다음 화요일 날 단톡방에다가 올려줄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까먹었으면 단톡방 확인하세요.